어린이 안전사고는 집에 있을 때에도, 놀이터에서 놀 때도, 길에서도,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하루에도 수십 건씩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소비자보호원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결과 2004년 3,345건, 2005년 4,0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나타났으며 5세에서 9세 사이의 아이에게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많은 상해 형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타박상, 찰과상, 뇌진탕, 찔림, 배임, 치아 손상, 화상, 골절. 선택, 지워야 산다. 자,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많은 상해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자, 수학이 들어주십시오. 저부터 하는 건가요? 네. 저렇게 진지하게 전화 받는 모습은 처음이에요. 저기 뇌진탕 하면 안 되겠냐? 뇌진탕. 안 될 일이 있나요? 예. 뇌진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과연? 대단하십니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조영기 씨. 골절? 골절. 이게 잦으면 안 되죠. 골절. 참 약하시네요. 방송계에서 덕망과 연륜으로 존경받는 분이 골짝. 골절.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네. 자, 저는 찔림과 배임. 찔림과 배임. 지우기 성공일까요? 어, 진짜 나 이게 좋아. 정답이었어요. 일단 정답 화면부터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많은 상해 형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찔림, 배임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은 상해 형태가 찔림, 배임이 무려 1,47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만 4세의 남아가 우산을 들고 장난을 치다가 뾰족한 우산 끝에 입 안쪽을 깊게 찔리는 사고를 당했고, 만 5세의 아이는 옷걸이를 가지고 놀다 옷걸이의 날카로운 부분에 이마를 1cm 이상 찔렸으며, 또 한 아이는 포크를 들고 다니다 볼 부분을 찔리는 등 찔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손에 쥔 물건뿐만 아니라 입에 물고 있는 것으로 인한 찔림 사고의 위험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쉽게 입에 물고 다니다 찔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 생각지 못한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편리하게 입에 물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고추리 음식물들은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아이들은 내용물을 다 먹은 후에도 막대를 입에 물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요구르트, 주스, 우유 등을 먹을 때 흔히 꼽아서 주는 빨대에 의해서도 입안 찔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음식물에 꽂혀있는 막대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중 아이스크림 막대와 사탕 막대를 합판에 고정시켜 세워놓고 두껍고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는 호박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성인 남자가 칼로도 자르기 힘들 만큼 단단한 호박. 과연 호박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 막대 위로 호박을 떨어뜨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박이 아이스크림 막대에 그대로 꽂혀버리고 말았는데,
호박을 뽑으려 하자 아예 막대까지 뽑힐 정도로 단단히 박혔습니다. 와, 흉기네요, 흉기. 막대를 뽑아보니 부러지기는커녕 처음 그대로 고든 모습입니다. 이번엔 멜론과 막대 사탕의 막대. 아예 멜론을 관통해버리는 사탕 막대. 멜론을 뽑아보니 선명하게 사탕 막대의 자국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날카롭지는 않지만 얇고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 막대들은 웬만한 힘에는 끄떡없을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눈에도 약해 보이는 빨대를 물고 있다 넘어질 경우 그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거야 뭐 빨대야. 주로 뭐. 성인들이 사용하는 빨대는 크기는 길고 크지만 끝처리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반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구르트용 빨대는 한쪽 면은 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한쪽은 용기에 쉽게 꽂히도록 하기 위해 사선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 날카로운 부분이 입 안에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위험한 거. 이 말랑말랑한 빨대를 비교적 단단한 사과에 꽂아봤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에 꽂힌 빨대 꽤 깊이 박힌 듯한데 빨대를 빼내 확인해보니 약 4.5cm가량 깊이 박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빨대가 꽂힌 자국 역시 깊고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꺼운 껍질로 되어 있는 수박은 어떨까요? 에이, 저건 뭐, 에이, 저건 안 되겠죠. 수박 전문의 껍질을 기술이 뚫고 깊이 좋으신 들어간 것 빨대. 같아요. 아니면 한 500톤 한 다음에. 껍질 안쪽까지 무려 7cm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깊은 상처를 내는 빨대. 실제로 만 3세의 아이가 빨대를 물고 있다가 목젖 옆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안 찔림 사고의 경우 과다출혈로 위험할 수 있으며 치아가 다치면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평소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찔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간식을 먹는 아이들. 그런데 포크를 문채로 걸어다니고 장난을 치며 뛰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친구가 물고 있는 포크를 치기도 하는데 이번엔 만들기 시간. 종이도 자르고 접기도 하며 열심히 만들기를 하는데 이때 한 아이가 가위를 든 채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젠 친구까지 앞서에 위험하게 장난을 치는데 이렇게 입과 손에 물건을 가지고 있길 좋아하는 아이들은 항상 찔림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찔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쓰임새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함부로 다룰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시켜야 하며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 등을 입안에 문채로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꼬치에 꽂힌 음식들은 그릇에 음식물을 뺏어주는 것이 좋고 빨대보다는 컵에 담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입안 찔림 사고가 발생해 피가 많이 날 경우 머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깨끗한 거즈를 대준 다음 빨리 병원을 찾습니다. 귀를 찔렸을 경우에는 출혈이 나는 귀를 밑으로 하여 역시 깨끗한 거즈로 귀를 덮은 채 병원으로 가야 하며 눈을 찔렸을 때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양쪽 눈을 모두 가린 상태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작은 것에도 우리 아이는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 테스트에 응하신 저 분이 시범을 보이신 분이 그 무슨 차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강도 호박을 뚫을 만큼 위력적이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네요. 아니, 이거 이젠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줄 때도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무서운 거를 물고 다니고 있는. 예. 자, 그나저나 선생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찔리는 사고는요, 사실 그 왜 베이는 사고와는 다르게 상처가 이게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더 특별히 더 위험하고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찔림 사고의 경우
상처의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손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상처 속으로 더러운 물질이나 세균이 유입되기 쉽기 때문에 염증 발생의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찔림 사고를 당했을 때는 겉으로 보이기에 상처가 작더라도 병의원을 찾아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저도 진짜 뭐 무는 걸 좋아할까요? 특히 그럴까요? 어른들도 습성인 식당에서 것 같아. 이쑤시개 같은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물고 계세요. 특히- 애나 어른이나 이렇게 물고 있는 걸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분석을 아 그런 거를 친구분들과 분석도 하세요? 왜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물고 있는가에 대해서 원래 장시간 동안 직업이 없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예. 친구들하고 모여서 왜 우리가 이런 걸 물고 다니며 이쑤시개를 할까 그랬더니 역시 나라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자주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한번 먹었기 때문에 이 이쑤시개를 먹으면서 티를 내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어요. 맞다. 고기 먹으러 갔다 왔나 봐. 어떻게 알았어? 한때는 그게 한때는 그게 인사이기도 했어요. 뭐 거한 거 드셨나 봐. 이쑤시고 있는 건가? 맞아. 그럴 수 있었죠. 아 그나저나 퍼펙트 행진을 쭉 가시다가 이번 문제 틀리시는 바람에 그래서 예 제가 보니까 사람은 외형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해성군을 가운데 올리면서 강일국은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해도 고혜성 씨가 가운데로 올 재원은 아직 그래 한번 믿어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